요즘 몸이 괜히 무겁고 감기가 오래 가시나요?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체온이 낮은 분들이 면역력도 같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체온증을 응급 상황이라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평소 체온이 36도 초반까지 떨어진 저체온 체질입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라 우리 생활 습관 때문에 몸이 점점 차가워진 상태죠. 왜 문제일까요? 우리 몸에는 매일 암세포의 씨앗들이 생겨나지만 면역세포가 그걸 잡아줍니다. 그런데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세포들이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몸이 따뜻하면 부지런한데 몸이 차가우면 면역세포들은 이렇게 말하죠. 어이쿠, 저건 좀 이따 잡을까? 그러다 놓치는 겁니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최대 30% 감소합니다. 반대로 단 1도만 올려도 면역세포 활동이 5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연구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이 누워서도 할 수 있는 체온 1도 올리는 확실한 방법들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갑자기 몸이 더 뻣뻣해지고 감기에 걸린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건강의 핵심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체온입니다. 혹시 요즘 감기가 오래 가거나 몸이 괜히 무겁고 기운 없으신 분이 계신가요?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해 온 경험은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체온이 낮은 분들이 면역력도 같이 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선생님, 그거 저체온증 아닌가요? 그거 위험한 거잖아요 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저체온증은 응급 상황인 35도 이하의 상태가 아닙니다. 오늘 다룰 것은 평소 체온이 37도에서 36도 초반까지 유지되는 저체온 체질입니다. 이것은 병이라기보다는 현대인의 생활 습관 때문에 몸이 점점 차가워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손발이 차고 배가 차갑고 자꾸 배탈이 나고 감기가 오래가며 염증이 자주 생기는 분들 대부분이 이 저체온 체질에 해당됩니다. 놀랍게도 요즘은 나이를 떠나 젊은 사람들도 저체온 체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대인의 생활 방식이 몸을 차갑게 만드는 방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에어컨, 아이스 커피, 찬물 섭취, 운동 부족, 스트레스, 수면 부족 같은 요소들이 우리 몸을 점점 냉한 체질로 만드는 주범이죠. 그리고 이것이 왜 심각한 문제일까요? 우리 몸에는 매일 돌연변이 세포, 즉 암세포의 씨앗들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이를 면역세포가 즉시 찾아내 잡아줍니다. 하지만 체온이 떨어지면 이 면역세포들이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면역세포의 활동 원리는 우리의 일상과 비슷합니다. 여러분도 겨울이 되면 추워서 밖에 나가기 싫어지죠? 면역세포도 똑같습니다. 몸이 따뜻하면 면역세포는 부지런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몸이 차가워지면 면역세포는 마치 귀찮은데 저건 좀 이따 잡을까? 라고 반응하며 활동을 미루게 됩니다. 그 결과 원래는 바로 제거했어야 할 돌연변이 세포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학 전문가들은 체온이 곧 면역 속도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최대 30%까지 감소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체온을 단 1도만 올려도 면역, 세포 활동이 5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고작 1도만 올려도 면역 세포들이 마치 잠에서 깨어난 듯 활발하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면역력이 깨어나고 감기 회복도 빨라지며 염증이 줄고 소화도 좋아지고 수면도 깊어지는 연쇄적인 긍정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다큐멘터리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왜 체온 1도가 당신의 몸 상태를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지 단번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체온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 과학적 메커니즘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체온과 면역의 관계는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의학계의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를 대중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각인시킨 것은 1980년대 일본의 의학자 이시하라 유미 박사의 연구입니다. 그는 현대인의 질병 양상과 체온의 상관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36.5시를 기준으로 체온이 낮아질수록 다양한 만성질환의 발병률이 증가한다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당시까지 체온은 단순히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수치 정도로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체온이 우리 몸의 면역 활성화 스위치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죠. 그는 체온 1도가 면역력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하여 발표했고, 이 내용은 동양의 전통의학과 현대 면역학을 결합한 획기적인 개념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주장은 37도 근처에서 면역 세포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기초 과학적 사실에 기반합니다. 이를 자동차 엔진에 비유해 봅시다. 자동차 엔진도 온도가 너무 낮으면 시동이 잘 안 걸리고 출력이 떨어지며 연비도 나빠지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온이 36씨 아래로 떨어지면 면역 세포들의 움직임은 딱 그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일은 해야 하는데 귀찮고 속도가 느려지는 절약 모드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 연구는 단순히 따뜻하게 지내라는 조언을 넘어 체온 조절을 만성질환 관리의 핵심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학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체온이 1도 올라갔을 때 우리 몸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이시하라 박사의 초기 연구 이후 수많은 후속 연구들이 체온과 면역 세포 활동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밝혀냈습니다. 이는 앞으로 여러분이 몸을 관리하는데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될 내용입니다. 1. 대식세포 이동 속도 증가. 대식세포는 바이러스, 세균, 염증을 잡아먹는 우리 몸의 최전선 군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체온이 단 1도만 올라가도 이 군인들의 이동 속도가 현저히 빨라집니다. 이동 속도가 빨라지니 당연히 감기에 걸려도 회복이 빠르고 염증이 덜 오래가게 되는 것입니다. 2. NK세포 활동의 극대화. NK세포는 암세포나 비정상 세포를 직접 찾아가서 공격하는 우리 몸의 특수 부대입니다. 이 NK세포는 추우면 활동성이 크게 떨어지지만 체온이 올라가면 마치 힘이 솟네, 일 좀 해볼까 하면서 곧바로 활동이 강해집니다. 이들의 활성화는 암 예방 및 재발 방지 연구에서 핵심적인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3. 전신 혈액순환의 변화. 체온이 오르면 혈관이 열리면서 혈액이 훨씬 잘 돌기 시작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몸 구석구석까지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고 필요한 영양소가 잘 전달되며 쌓여있던 노폐물도 훨씬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특히 수족 냉증이나 손발 저림 현상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이 혈액순환 장애인데 체온을 올리는 것이 직접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4. 소화력 및 대사력 개선. 체온과 소화력의 연관성은 의외로 간과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위장도 근육 조직이며 이 근육이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충분한 혈액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체온이 오르면 소화기관까지 혈류가 잘 돌기 때문에 위와 장이 잘 움직이게 됩니다. 마치 추울 때 손이 얼어 있으면 글씨도 제대로 못 쓰고 힘이 안 들어가지만 따뜻한 곳에 있으면 손가락이 잘 움직이는 것처럼 위장도 따뜻해지면 움직이는 힘이 살아납니다. 먹으면 체하는 분들, 속이 더부룩한 분들 역시 몸이 차가워져 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위장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부족해져 위 운동이 느려진 결과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결과만 나열하는 것을 넘어 왜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급감하고 왜 면역세포가 게을러지는지 그 작용 기전을 시청자 눈높이에서 깊이 있게 설명하겠습니다. 1. 효소 활동의 최적 온도. 우리 몸의 모든 생명 활동은 효소에 의해 조절됩니다.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정 온도 범위 내에서만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대부분의 인체 효소는 37씨 근처에서 최적의 활동성을 보입니다. 면역 세포의 활동 역시 다양한 효소 반응의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NK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퍼포린이나 그랜자인 같은 단백질 분해 효소들도 체온이 12도만 떨어져도 활동성이 눈에 띄게 저하됩니다. 이 효소들이 제 역할을 못하면 아무리 면역세포가 존재해도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2. 절약 모드의 발동과 대사 속도 저하. 몸이 차가워지면 우리 세포들은 생존을 위해 움직임을 뚝 떨어뜨리고 최소한의 에너지로만 일하는 절약 모드에 돌입합니다. 이는 인체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본능적으로 대사 속도를 늦추는 현상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내 세포들은 절약 모드로 졸고 있는데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외부 침입자들은 차가운 환경에서 오히려 더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숙주세포와 달리 차가운 환경에서 생존하거나 심지어 증식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겨울철의 감기와 염증이 더 쉽게 생기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졸고 있는 내 군인들을 활발해진 적군이 쉽게 압도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3. 나이 들수록 체온이 떨어지는 이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온이 더 잘 떨어지는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근육량 감소.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열을 생산하는 발전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들어 열 생산 능력이 떨어집니다. 혈액순환 능력 저하,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노폐물이 쌓이면서 혈액순환 속도가 느려집니다. 열을 온몸에 전달하는 난방 시스템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기초 대사율 저하 근육 감소와 함께 기초 대사 자체가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에너지 소모와 열 발생이 감소합니다. 이 때문에 같은 실내 온도에서도 어르신들이 훨씬 더 춥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저체온 체질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오랜 기간 몸이 차가웠던 분들은 추위를 못 느끼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나 괜찮아, 안 추운데라고 말하는 분들조차 막상 배를 만져보면 차갑고 손발이 차갑습니다. 이것은 이미 몸이 추위에 대해 정상적인 반응을 하지 못할 정도로 바닥까지 떨어진 저체온의 신호입니다. 다음 7가지 저체온 신호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이미 저체온 체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발이 항상 차갑다, 수족냉증.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뻣뻣하고 무겁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자주 체한다. 감기에 잘 걸리고 회복이 더디다. 자주 피곤하고 만성 피로를 느낀다. 잠을 잘 못 들거나 밤에 자주 깬다. 상처나 멍이 잘 안 낫는다. 이러한 신호들은 단순히 컨디션 저하가 아닌 면역 시스템의 경고음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몸을 차게 만드는 최악의 습관들. 체온을 올리는 노력을 아무리 해도 일상 속에서 체온을 훅 떨어뜨리는 습관을 계속하고 있다면 효과는 반으로 줄어듭니다. 얼주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찬 음료는 위장에 직접적인 냉기를 전달하여 내장 온도를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내장 온도가 떨어지면 소화효소의 활동성이 저하되고 장 운동이 둔화되어 면역력에 치명적입니다. 최소한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을 마시는 습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항상 앉아있는 생활, 장시간 앉아있으면 하체 순환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특히 하체부터 얼기 시작하여 심장이 피를 끌어올리기 위해 더 세게 일해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틈틈이 일어나 걷거나 발목을 움직여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지나친 공복 및 단식, 몸이 배고프면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체온을 떨어뜨립니다. 몸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대사 속도를 줄이는데 이것이 저체온 체질을 만드는 무서운 습관이 됩니다. 단식을 하더라도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짧은 샤워, 특히 기온이 떨어지는 계절에는 뜨거운 물로 등과 허리에 충분히 온기를 줘야 전신순환이 달라집니다. 샤워 시간을 5분만 늘려 등과 허리 중앙에 따뜻한 물을 쫙 충분히 대주는 것만으로도 체온이 올라가고 수면 질이 좋아집니다. 체온을 올리는 것보다 빼앗기는 것을 막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중요합니다.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지금 당장 집에서, 직장에서, 누구나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체온 회복 처방전을 제시합니다. 1. 목 뒤 체온 조절의 스위치를 켜라. 많은 분들이 몸이 차면 발부터 따뜻하게 해야 한다 생각하지만 사실 체온 조절의 핵심은 목 뒤에 있습니다. 목 뒤에는 중요한 혈관과 함께 체온과 혈관 운동을 직접 조절하는 교감신경 및 부교감신경이 모여 있습니다. 실천 방법: 전자레인지에 수건을 데우거나 온열팩을 활용하여 목 뒤와 어깨 사이에 20분 정도 대줍니다. 효과: 이 부위가 따뜻해지면 우리 몸이 이제 안전하구나, 긴장 풀어도 되겠다라고 반응합니다. 굳어있던 승모근이 풀리면서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고 얼어있던 몸 전체의 혈액이 온몸으로 잘 돌기 시작하며 체온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특히 잠자기 전에 하면 수면이 훨씬 깊어집니다. 2. 하체 순환, 제2의 심장을 깨워라. 체온이 떨어지는 분들은 하체가 차갑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혈액 순환이 나쁘면 아무리 윗몸을 따뜻하게 해도 발과 다리가 얼음 같죠.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실천 방법: 발목 펌핑. 하체 운동이 부담스럽다면 누워서든 앉아서든 발목을 움직여주는 동작을 1분만 해보세요. 한쪽 발을 들어 발목을 앞으로 접고 뒤로 젖히고 좌우로 돌리는 동작입니다. 효과: 종아리 근육은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 불립니다. 발목과 종아리가 움직이면 정체돼 있던 혈액이 심장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전신 순환과 체온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면 굳어있던 몸이 빨리 풀립니다. 3. 심부를 데우는 따뜻한 물 조욕. 집에서 하는 조욕은 몸 전체를 데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실천 방법: 물 온도는 5, 뜨끈하다 싶을 정도로, 생각보다 조금 뜨거워야 혈관이 확 열립니다. 발목 위까지 물을 충분히 담고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해보세요. 효과: 심장에서 먼 쪽부터 따뜻해지기 때문에 몸 전체가 같이 데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족냉증, 손발 저림, 얕은 수면에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4. 체온을 올리는 음식. 음식이라는 이름의 진짜 약.
체온이 낮은 분들은 음식으로 불씨를 살려놓지 않으면 아무리 운동해도 몸이 금방 식어버립니다.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체온 올리는 핵심 음식을 소개합니다. 따뜻한 물 한 컵,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아침 식사 전,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컵은 내장 온도를 올려 기초 체온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단백질 충분히 섭취. 단백질은 분해될 때 식이 유발성, 열 발생 효과가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높아 몸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닭가슴살, 달걀, 두부 등을 매일 섭취하세요. 따뜻한 뿌리채소 생강, 마늘, 당근, 우엉, 연근 같은 뿌리채소는 몸을 안에서부터 데우는 성질이 강합니다. 특히 생강은 혈관을 확장시켜 속을 편안하게 하고 당근이나 우엉은 장 기능을 도와 내장 온도를 유지합니다. 뜨끈한 국물식 미지근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된장국, 미역국, 닭 국물 같은 뜨거운 국물은 내장까지 열을 보내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열을 오래 잡아주어 몸속 깊이 따뜻함이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체온이 단순히 몸의 온도를 넘어 면역력의 스위치이자 건강의 핵심 조건임을 과학적 근거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을 3가지 명제로 요약합니다. 체온 1도가 면역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세포가 게을러져 암세포 같은 돌연변이를 잡지 못하고 만성 염증과 질환이 침투할 틈을 내어줍니다. 체온을 빼앗기는 습관부터 막아야 합니다. 얼음물, 장시간 좌식 생활, 짧은 샤워 같은 일상 속의 작은 습관들이 체온을 훅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목 뒤, 하체 순환, 따뜻한 음식이 1도 회복의 처방전입니다. 누워서 하는 발목 운동, 잠자기 전 목 뒤 찜질, 뜨거운 국물 한 숟가락 같은 작은 실천이 면역 스위치를 켜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꼭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단 한 문장이 있습니다. 체온을 지키는 것이 면역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제 곧 겨울입니다. 앞으로 더 추워질 텐데 너무 집안에 틀어박혀 가만히 있지 마시고 가벼운 움직임이라도 꼭 해주세요. 이 다큐멘터리가 끝난 후 따뜻한 물 한 컵만 마셔도 여러분은 오늘 배운 것을 바로 실천하신 것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건강 주권을 되찾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